여러분 반갑습니다. JJ 리더입니다. 금일 2022년 8월 30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다행히 반등에 좀 성공을 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1% 가까이 좀 반등을 했고요. 코스닥이 2.2% 반등을 하면서 좀 좋은 모습으로 마감이 됐죠. 자, 어제 미국 시장은 계속해서 하락을 좀 했어요. 어제도 다우 나스닥 양시장 모두 좀 하락을 하면서 낙폭을 단기에 굉장히 키웠기 때문에 살짝 좀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자리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이 조금 반등에 성공을 한다면 내일까지는 우리 시장이 살짝 반등의 힘을 좀 이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고요. 자, 바로 시장 특징주 살펴보고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세 종목 좀 대응을 해봤는데요. 캠트로스 종목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캠트로스 오늘 장중에 굉장히 좋았죠. 위쪽에서 한 차례 슈팅 이후에 이렇게 이제 박스권 만들던 고점 자리를 오늘 뚫어주는 자리가 만들어져서 이 종목으로 좀 대응을 해봤습니다. 오늘 거래대금도 정고점 거래대금 넘기면서 좋은 모습으로 마감이 됐죠. 그런데 윗꼬리가 좀 달린 모습이 아쉬운 부분이고요. 장중에는 빠르게 이런 고점 자리 돌파를 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대응을 해봤고요. 자, 오늘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바나듐 레독스 흐름전지 핵심 소재 상용화 추진한다는 이슈가 생기면서 강하게 좀 슈팅이 나왔습니다. 분봉상 흐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장 초반에 이렇게 빠르게 어, 위쪽에서 만들던 횡보자리, 고점자리 돌파를 하는 흐름이 나왔고요. 거래가 강하게 실렸죠. 그래서 여기 첫 눌림자리 줄 때 첫 눌림자리에서 매수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등하면서 정고점 뚫는 자리에서 제가 일부 물량 매도하고 수익을 좀 챙겼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또다시 고점 돌파하는 자리에서 나머지 물량 매도하면서 수익 챙기고 마감을 했습니다. 뭐 더 슈팅이 나오긴 했지만 뭐 저는 충분히 만족하는 수익률이 나왔기 때문에 분할로 매도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매매했죠. 슈팅 이후에 첫 번째 눌림 자리, 여기 눌림 자리는 공략을 못했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눌림 줄 때 최저점 공략이 돼서 분할로 매도를 일부 물량 수익 챙겼고요. 그리고 나머지 물량은 여기서 슈팅 나올 때 수익 챙기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캠트로스 수익으로 잘 마무리가 됐고요. 자, 두 번째 종목 나노 신소재 매매를 했습니다. 자, 오늘 2차전지 소재 섹터 종목들도 움직임이 괜찮았죠. 나노 신소재가 사상 신고가를 또 뚫고 가는 흐름입니다. 자, 이 어려운 시장에서 역시나 2차전지 배터리 소재 섹터 종목들은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노 신소재가 가장 강한 모습으로 오늘 신고가를 일단은 뭐 장중에는 돌파를 했었는데요. 종가상으로는 일단 뚫지는 못했습니다만 장중에는 좋은 흐름이었죠. 여기가 일봉상 지지저항 라인이었는데 그 자리를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고 대응을 좀 했어요. 97,200원짜리였죠. 일봉상 지지저항 라인이 대충 한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돌파 이후에 요 자리는 제가 다른 종목 좀 보고 있느라고 체크를 못했는데 여기 이제 움직이고 있을 때 확인을 해서 다시 눌러줄 때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정고점 부근에서 일부 매도를 하고 수익을 좀 챙겼고요. 고점은 돌파를 해서 슈팅이 좀 나오나 싶었는데 거래까지 살짝 실으면서 돌파를 했지만 아래쪽으로 빠져서 매수가 위에서 나머지 물량 매도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결국에는 뭐 윗꼬리 달고 다시 이제 일봉상의 지지저항 라인 밑으로 마감이 됐죠. 그래서 뭐 이 종목은 차후에 움직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수익 좀 챙기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매매한 내역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팅 이후에 일봉상 지지저항 라인 97,200원짜리. 자, 그 자리에서 반등 나왔죠.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해서 이렇게 반등 줄 때 분할로 매도하면서 수익 챙기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나노 신소재 매매도 마쳤고요. 자, 마지막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매매를 했는데요. 이 종목은 좀 손절을 했습니다. 자, 이 종목도 오늘 장중에는 이런 몸통 고점 자리 뚫으면서 상승 시도를 좀 했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만약에 슈팅이 나오면 강하게 또 양봉이 뽑아져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눌림 자리 공략을 했는데 반등을 주는 척 하다가 다시 꼬꾸라져서 이 종목은 좀 손절을 했어요. 자, 슈팅 주고 아래쪽으로 살짝 조정 줄 때 여기서 제가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반등이 나와서 일부 물량은 좀 위쪽에다가 매도를 걸어놨는데 이 위쪽에다가도 제가 매도를 걸어놨는데 반등 주는 척 하다가 아래쪽으로 빠졌죠. 그래서
요런 자리 이탈을 할 때는 좀 지켜봤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이 자리까지 이탈이 나와서 여기서는 제가 좀 손절로 잘라냈습니다. 아쉽게 에너지 솔루션은 이렇게 해서 이제 손실로 좀 마감이 됐고요. 자, 매매한 내역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잘 매수가 됐죠. 눌림 주고서 살짝 쌍바닥 만들고 반등을 주는 척 했지만 결국에는 아래쪽으로 빠져서 이런 저점 자리 이탈이 나올 때 여기서 이제 손절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매매 좀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매매는 이렇게 좀 마쳤습니다. 자, 바로 특징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앱클론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뭐 시장에 그렇게 좋은 종목들은 사실 보이진 않았어요. 그나마 이제 앱클론 하나 상한가 마감을 한 종목인데, 요런 이제 몸통 고점 자리는 뚫었죠. 그리고 거래도 뭐 이 종목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준수하게 터지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강한 거래대금은 아니죠. 한 600억 조금 안 되게 터졌는데, 일단은 뭐 전고점 매물대는 돌파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봐줄 만은 한 것 같습니다만, 아래쪽에서 또 이렇게 슈팅 구간이 있은 이후에 상한가가 나온 자리라 이게 굉장히 가격적으로 좀 부담스럽습니다. 최저점에서부터 보면은 이게 또 100%가 넘게 상승이 나온 구간이거든요. 120% 가까이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슈팅 이후에 상한가가 나오는 종목들이 사실 좀 가격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좀 가격적으로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살짝 좀 부담스럽고요. 분봉상 흐름은 굉장히 좋았죠. 추세 우상향한 아주 전형적인 이제 N자 파동을 그려가는 그런 종목이었고요. 그래서 분봉상 흐름은 괜찮긴 했지만 일봉상의 위치가 가격적으로는 조금 부담스럽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항체 치료제 긍정적 결과 발표 기대감 이슈로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내일 움직임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세비캠 좀 보도록 할게요. 이 세비캠은 계속해서 지금 신규 상장 이후에 상승이 나오는데 오늘 거래대금 최고로 터뜨렸죠. 거의 3,700억 가까이 터뜨렸고요. 오늘 슈팅도 가장 강했습니다. 상한가는 찍지는 못했고 윗꼬리를 좀 달면서 마감이 됐어요. 장중에 이런 자리 돌파 나올 때 사실 뭐 볼만은 했는데 이게 대응하기는 쉽지가 않죠. 너무 높은 구간이라 결국에는 이제 뭐 이런 자리 횡보할 때 좀 대응을 했다면 이거를 또 수익을 잘 낼 수 있었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높은 구간에서 움직이는 종목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기 때문에 관망만 했고요. 말씀드린 대로 가격적으로 굉장히 높은 구간이고 오일선을 타고서 뭐 계속 상승이 나온 종목이긴 합니다만 너무나 이제 높은 구간입니다. 6만 5천 원대에서 현재 18만 원이니까 거의 3배 올랐죠. 그래서 이 종목은 좀 참고하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네이처셀도 오늘 좀 움직였는데요. 장중에는 이런 고점 자리 돌파를 하면서 좀 상한가 도전은 하나 싶었습니다. 거래대금도 살짝 좀 터뜨렸죠. 1,000억 넘게 터뜨렸고. 근데 상한가는 못 들어갔고요. 20% 찍고 윗골이 달리고 마감이 돼서 이 종목도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마감이 되진 않았죠. 그래서 이 종목도 좀 참고하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한국 맥널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윗골이 달리고 좀 마감이 됐어요. 이 종목은 최대주주 지분 매각 이슈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최대주주 지분 매각 이슈가 생기면 좀 슈팅이 강하게 나오는 종목들이 많죠. 근데 이 종목도 이제 상승은 강하게 나왔는데 아래쪽으로 뺐다가 또 돌파를 했는데 또 빠졌죠. 그러니까 굉장히 움직임이 좀 지저분하고 대응하기 좀 어려운 종목이라고 보고요. 좀 단발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종목을 저도 보고는 있었는데 역시나 이제 윗골이 천국인 종목이죠. 이렇게 이제 윗골이 달리고 마감이 되는 종목의 특징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 종목은 저는 관망만 했습니다. 이렇게 윗골이가 달릴 거라는 예상이 되죠. 뭐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는데도 이게 상한가 갈 거라고 기대를 하고서 대응을 했다가 윗골이 달리는 거에 당하면 진짜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의 특징을 일봉상으로 잘 파악을 하고 관망을 하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료 또한 뉴스 또한 좀 단발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뭐 연속성이 있기는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캠트로스 마지막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오늘 좀 상한가에 들어가면은
이쁜 일봉상의 차트 모양이 만들어졌을 것 같은데 거래대금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2천억 가까이 터졌기 때문에. 그래서 상한가를 좀 들어가기를 바랬지만 아무래도 이제 위쪽에 매물 부담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윗골이 달고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쉬운 모습으로 마감이 됐고요. 이 종목도 좀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바로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다행히 오늘 양봉 캔들을 뽑아주면서 좀 반등 시도를 하는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 자리 좀 중요한 자리였거든요. 2420포인트 정도 이탈이 나오면 진짜 또 아래쪽으로 곤두박질 칠 수도 있는 이런 역행자 패턴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근데 그 자리를 결국에는 오늘 양봉으로 좀 지켜주는 흐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코스피는 5일선을 좀 회복을 하질 못했고 중요한 지지저항 라인인 2455포인트 아직 회복을 못했다라는 게 좀 아쉽죠. 그래서 내일이라도 오늘 만약에 저녁에 미국 시장이 반등 시도를 하면서 양봉을 뽑아준다면 우리 시장이 내일 2455포인트 위로 5일선과 함께 좀 돌파를 하고 안착을 하는 흐름으로 만들어지기를 바라봅니다. 그래야 시장이 조금 안정적으로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21선까지 회복을 해준다면 뭐 더할 나위 없겠죠. 그러면은 한 2500포인트 가까이 이제 상승이 나와야 21선을 회복을 하는 흐름인데 그렇게 된다면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기 요런 박스권 횡보 구간 만들어질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시장의 강력한 호재거리 상승 모멘텀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 좀 급락에 따른 반등 구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의 어떤 뭐 악재 요소는 사실상 이제 파월 의장의 매파적 멘트 외에는 없거든요. 그러면은 시장이 이제 그걸 어느 정도 인정하고 눈치 보기 장세로 들어간다면 요런 이제 작은 횡보 박스권 구간에서 좀 진폭을 가져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중요한 건 2420포인트를 이탈을 하지 않는 선에서 좀 횡보를 하는 흐름이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코스닥 시장은 좀 더 강했죠. 자, 코스닥 시장은 5일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이런 건 아주 좋고요. 그렇지만 코스닥 시장도 중요한 지지저항 라인인 800포인트는 아직 회복을 못했죠. 요런 이제 하락 추세선에서 지금 돌파를 강력하게 하질 못하고 이렇게 이제 추세선 따라서 이렇게 하락을 하는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도 단기 요런 이제 횡보하는 박스권 구간 만들면 뭐 나쁘지 않은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등을 좀 모색하는 힘을 비축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코스닥 시장 또한 770포인트라는 나이를 이탈을 하면 다시 이제 저점을 확인을 하러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역행자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770포인트 이탈을 하는지 지켜주는지 중요하다. 그래서 그 자리를 잘 지켜주는지 확인을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은 강력한 상승 모멘텀은 없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기 횡보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오늘 수급적인 측면이 그동안 계속해서 외국인의 매수 수급으로 이어져 오던 수급 패턴이 이틀에 걸쳐서 매도 수급이 나오면서 살짝 깨졌거든요. 근데 매도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이런 거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제 장중 동향을 보면 이게 빨간색이 외국인 수급입니다. 코스피에서의 이제 장중 동향은 굉장히 강하게 오전장에 매도가 나왔다가 그걸 다시 다 이제 매수 수급으로 어느 정도 좀 커버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오늘 시장이 이렇게 좀 양봉을 뽑아줬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오늘 코스닥 시장이 좋았던 이유도 역시나 이제 외국인이 장 초반에는 매도 수급이었는데 장 중반 이후서부터 쭉 수급이 들어오면서 시장을 좀 좋게 만들어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환율이 진짜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어느 정도 시장을 좀 받쳐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지 않는 것도 의외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에 환율만 좀 하락을 해준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시장의 모습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환율이 좀처럼 진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사상 최고가를 뚫어버렸죠. 장중에
1350원을 돌파를 하면서 종가상으로 1350.4원에 마감이 됐고요. 오늘도 살짝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거의 1350원 가까이에서 마감이 되면서 너무나 이제 환율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안 좋은 시장 환경입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탄하게 받쳐준다라는 게 정말 의외의 모습이긴 한데, 뭐 생각을 좀 해보자면 이머징 시장에서 그나마 우리 시장이 안정적인 시장이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그나마 이제 우리 시장에 수급이 좀 들어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중국 시장도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태거든요. 성장성 둔화도 그렇고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위험 요인도 많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 시장을 찾는다라면 결국에는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은 한국 시장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 시장에 좀 수급이 들어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은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 주에 주말에 이 고용 동향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이게 또 이제 시장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고용이 굉장히 금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미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가장 핵심적인 요소긴 한데 이번 주말에 고용 동향 보고서의 발표에 따라서 연준의 스탠스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고용 보고서 어떻게 발표가 되는지 또 중요한 시장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요일까지 아마 시장은 이 구간에서 조금 진폭을 가져가는 그런 흐름으로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요. 이 자리만 이탈을 하지 않는다면 단기 오일선을 좀 회복하는 선에서 조금은 안정감을 찾아가는 그런 시장도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시장이 강하게 급상승을 하면서 갑자기 여기서 뭐 N자 파동으로 위쪽으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은 지금은 단기적으로 만들어지긴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 정도로 뭐 시장에 어떤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눈치 보는 시장의 흐름, 단기 이제 횡보하는 이런 작은 박스권 구간 만들어지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시장 대응 잘 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